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포노 사피엔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갈피를 잡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컴맹인지 딸이 사준 노트북을 킬 줄 몰라 3개월을 까막으로 두었습니다. 열어보고 싶은데 열어보면 까맣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컴퓨터에 도전합니다. 타자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새벽에도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던 중 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유튜브 한번 해볼래요?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저를 돌아보며 어쩌면 나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읽고 싶어도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아 특별히 서평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써놓은 그 글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다만 바쁜 세상에 도움이 되시라고 300쪽 정도를 A4 용지 6쪽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책이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컴맹인 저를 유튜브에 도전하게 해준 책이니까요. 우리나라에 최재분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소리를 제거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되고요. 혹여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낭독을 곁들였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먼저 요즘 은행 가는 일이 줄었습니다. 유통은 어떤가요? 방송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장 경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은 아직 이 혁명에 조금도 개입하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토록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가 모두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문명 사회로 발전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매일같이 반복되던 대중의식 형성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보고 복제하게 되었고 생각은 개인화되었으며 과거와 같은 절대 권력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개인화가 된 대중들은 더 이상 개인의 행복과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합리한 권력도 용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상식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세대 특징별로 구분해 보면 1955년에서 1963년은 베이비붐 세대이고 1963년에서 1976년은 X세대이며
1980년에서 1996년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격상시킨 것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X세대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화된 기업과 시장에 맞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구축한 글로벌 시장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데 주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사회는 더욱 견고해졌고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 예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늘 성장하던 시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디지털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한쪽은 위기를, 반대쪽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 이것은 혁명의 두 얼굴입니다. 베이비 세대와 X세대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은 명백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어렵지만 그리 가야 합니다.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뤄낸 세대라면 이 어려운 일도 기어코 또 해내지 않겠습니까? 호모사피엔스 레벨별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보면 레벨 1 전화, 메신저, 검색, 카메라, 레벨 5 은행 업무, 일정 관리, 게임, SNS, 레벨 10 시스템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당신의 레벨은 어디인가요? 지금부터 새로운 디지털 소비 문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관습처럼 살아오던 모습이 스마트폰 등장 10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명의 교체란 쉽게 말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대륙에 거대한 강력한 신문명이 도래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신문명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달라진 소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비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는 고객의 자발적 선택과 팬덤에 의해 성장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 때처럼 제조 기술의 혁신이 시장의 혁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류 소비 문명의 변화가 혁명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방향성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최근 우리 아이돌 BTS의 세계적 인기는 자발적인 팬덤 소비가
소비시장에 얼마나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데이터입니다. 아무 오프라인 활동 없이 메이저 차트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3개월 사이 2번씩이나요. 자본도 네트워크도 취약했던 벤처 기획사의 신인 가수가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디지털밖에 없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소비자가 남기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퍼스트 무비가 되는 길입니다. 문명의 표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상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업무들이 포노사피엔스를 표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면 내 생각의 표준을 바꿔야 합니다. 팬덤의 기초, 앵프라맹스의 뜻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미세한 차이, 그러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그들을 열광시키는 팬덤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앵프라맹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프라맹스를 찾아내려면 디테일에 집착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한 잠재력도 갖고 있으며 매우 대중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의 특성이어서 앵프라맹스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출발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신발 공장, 스피드 팩토리를 세우고 시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소비 개념에 맞춰 온디맨스 생산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온디맨스란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주문이 없으면 생산도 없고 따라서 재고도 없습니다. 주문 후 24시간 내 배달을 완료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우리가 스피드 팩토리에서 배워야 할 점은 소비 방식에 맞춰 제조 방식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온디맨스 소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제조 방식이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길이의 생산 라인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다듬어 최고의 제품을 완성하는 게 우리 제조의 디테일입니다. 문제는 해보지 않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내야 하는 종합 예술이니까요. 더구나 보고 뵙길 샘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융합에 기반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포노사피엔스들은 TV와 신문에 익숙한
세대와는 미디어 소비의 방식도 콘텐츠 특성도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보여주는 소비 행동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표적 유튜브 방송이 캐리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서로 대화하며 캐리 TV를 퍼뜨리며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팬덤의 크기가 클수록 비즈니스는 확장됩니다. 모든 성공한 유튜버들은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다면 미디어 소비 문명의 변화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최고의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은 선정적 내용과 욕설이 난무하는 초기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콘텐츠로만 승부하는 정도를 택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8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유튜버에 열광하는 문명은 정정당당한 기준을 좋아하는 문명이기도 합니다. 유튜버의 조건에 돈 많은 부모, 엄청난 학벌, 뛰어난 외모는 없습니다. 방송이 절대 권력이던 시절에는 신생 기업들은 시장에 도전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시장을 독식하던 화장품 산업에서도 신생 브랜드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품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경험한 고객이 팬이 되는 순간 그 마케팅의 효과는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비즈니스의 힘은 오직 킬러 콘텐츠에만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은 단연코 아마존입니다. 다른 온라인 유통 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팬덤입니다. 아마존이 팬덤을 만들어간 과정을 보면 이 시대 포노사피엔스 소비자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초창기부터 고객이 플랫폼에 남기는 모든 흔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축적된 고객 데이터의 분석과 관리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직원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항목 중 80%는 고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기본 소양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15억의 인구가 사용한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 혁신을 거듭하며 디지털 소비 문명의 플랫폼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문명은 미국을 카피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나 응용력은 미국보다 더 빠르고 과감합니다. 비즈니스가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가 중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역사에 미쳐왔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문명의 확산을 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백인백색을 넘어 1인 백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혁명의 시대에 깊이 벌어진 문명의 틈을 메우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대한민국 기성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년이라면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문명은 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멍하니 계속 정보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작용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혁신의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동안 디지털 문명에 대한 수많은 부정 기사들을 떠올려 보면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만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오래된 문명의 시대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은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이해도를 부지런히 쌓아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톡방 문화는 일반 대화와는 다릅니다. 업무 관련 톡방이라면 업무에 관련된 내용만 올려야 합니다. 재밌다고 생각되는 유머나 재미있게 본 글을 올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나요? 이것도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해야 할 톡과 하지 말아야 할 톡들이 정리됩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절한 이모티콘으로 톡방을 장식하면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것이 무례함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간 내용은 휘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문명에서도 사회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세심한 배려와 정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심을 키우는 것은 사실 다음 단계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알파고는 광고 한 번 없이 이세돌과의 세기의 대결이라는 이벤트만으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아마존은 아예 수년간 TV 광고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신 팬덤을 유발하고 스토리에 몰입했습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자신의 SNS에 도배를 하면서 퍼져나간 것이죠. 과거에는 순위나 숫자에 민감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보다는 나를 배려하는 제품, 나만을 위한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술보다는 배려가 중요해졌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종합 예술입니다. 드론계의 최고 기업
DJI의 창업자 프랭크 왕은 소비자가 드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와 비디오 찍기에 푹 빠져있던 소비자에게서 찾아낸 건 미디어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드론의 프로페셔널 영상 촬영 기기라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출시된 DJI의 드론은 출시 직후 인기를 모읍니다. DJI의 성공의 핵심은 영상의 퀄리티를 지켜주는 다양한 기술의 디테일입니다. 결국 스토리의 완성은 기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티스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의 개발에는 융합이 필수입니다. 혁명의 시기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플랫폼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 중이고 그걸 알려주는 교육기관과 콘텐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면 스스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라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공은 팬덤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팬덤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킬러 콘텐츠는 대부분 경험이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전문성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업의 본질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더하다, 어떤 때는 덜어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문명의 기준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혁신의 기준을 삼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혁신은 개선이 아니라 모든 걸 바꾸는 일입니다.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혁명의 위기를 넘어 함께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갑시다. 자, 어떠셨나요? 새로운 시대로 한 발 디뎌보시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여십시오. 그리고 클릭을 하십시오. 실천이 전부이고 시작이 반입니다. 저와 함께 도전해 봐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파이팅입니다.